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론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번 측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은 크게 한번 보시죠. 측정의 척도가 나와 있죠.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네 가지 척도가 있고 리커트 척도 별표 쳐주세요.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게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나 거트만 척도나 보가더스 척도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척도를 고안해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앞에다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커트 척도와 보가더스 척도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거트만 척도는 잘 출제가 안 되는 편이고요. 서스턴 척도도 시험에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면 공개된 것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게 있어요. 2010년도까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 공개되기 전에 서스턴 척도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의 척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쭉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인 척도와는 참고하셔도 돼요. 최근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지만 그리 막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척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도구와 동의어가 됩니다. 특정 도구는 또 질문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측정의 척도의 첫 번째 명목이 있습니다. 명목은 단순히 분류만 동그라미 치세요. 분류하기 위해서 측정 대상의 속성에 보어나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은요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사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인종, 종교, 결혼 여부, 직업 등의 구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명목에 들어갑니다. 색깔도 명목에 들어갈 수 있겠죠. 색깔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선호하는 색깔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약간 응용을 했는데 선호하는 색깔도 마찬가지 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열 척도 들어갑니다. 서열 척도 하면 생각나는 게 순위죠. 자, 측정 대상을 그 속성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끊어요. 서열이나 순위도 매길 수 있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서열 간의 동일한 간격 이걸 뭐라고 하죠? 등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대량 이것은 절대 영점이 있는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간격이나 절대량을 지적하지는 못합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등간도 아니고 비율도 아니기 때문에 서열 척도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 계층부터 같이 할까요? 시작. 사회 계층, 선호도, 수여받는 학위, 변화에 대한 평가, 서비스 효율성 평가 등의 측정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평가란 말 나오면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순위, 서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간 척도입니다. 측정 대상을 속성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은 물론 끊어요. 서열 간의 간격이 동일하도록 수치를 부여하는 거다. 간격 동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간격 동일이 나오면 등간 척도가 답이 됩니다. 이 사례는 시험에 잘 나와요. 별표 치시고요. 시작. 지능 지수, 온도, 시험 점수, 학년입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알아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수로 끝나면 물가지수, 생산성지수, 감성지수, 지능지수와 같이 지수로 끝나면 등간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비율 척도입니다. 측정 대상 속성의 절대적인 0점, 절대 0점의 동그라미, 절대 0점을 가진 척도를 가지고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가, 감, 승, 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사례가 잘 나오니까 별표 치시고요. 시작. 연령, 무게, 키, 수입, 출생률, 사망률, 이혼율, 가족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로 끝나면 비율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율이잖아요. 출생률이든 사망률이든 이혼율이든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곱하고 나누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비율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명, 목, 서, 열, 등, 간, 비율을 끝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판서하고 리커트로 들어갑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을 명목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준이 높은 것을 서열이라 하고요. 세 번째 수준이 높은 것을 등간이라 하고요. 마지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명목 척도는 우리가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은 우리가 순위를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명 순위 척도라고도 합니다. 등간 척도는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했죠. 간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특징이다라고 해요. 절대 0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다. 0이 나오면 조사론에서는 없다의 뜻이거든요. 0 가설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분류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순위를 목적으로 하는데 분류가 들어있겠죠. 이 그림을 연상하세요. 서열은 명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간격 동일은 등간 척도의 특징인데 여기에 분류도 들어가고 여기에 서열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절대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격 동일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그림에서 명, 부등호, 서, 부등호, 등, 부등호, 비, 이것을 우리가 측정 수준이라고 해요. 측정 수준은 비율 척도가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목 척도의 동의어는 명명 척도, 서열 척도의 동의어는 순위 척도, 등간 척도의 동의어는 동간 척도입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류하는 것은 같거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순위 척도는 부등호가 들어가요. 부등호가 들어가고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거나 다른 게 들어가고, 간격이 동일한 것은요, 더하거나 빼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등호 되고 그 다음에 같거나 다른 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절대 0점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 연산이 모두 다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부등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퀄 또는 이퀄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연산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더하기 빼기를 산술 계산이라고 하고요. 산술 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여기는 비율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율을 계산할 때 제가 곱하고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비율 계산이 가능하고, 모든 가감승제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사칙 연산이 가능한 것은 비율 척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명목 변수를 서열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못 나타냅니다. 서열 변수는 명목 변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변수잖아요. 명목 척도예요. 근데 이것을 서열화할 수 있나요? 명목 척도를 서열하기가 어렵죠. 서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말은 명목 척도는 서열 변수로, 서열로 나타낼 수 없다. 서열로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대로 서열은 명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 변수는 명목으로 가능해요. 등간도 가능해요. 비율도 가능해요. 이해됐죠?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바깥쪽에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명목보다 서열이 수준이 높잖아요. 그걸로 나타낼 수 없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알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례는 파란색으로 해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별이 있죠. 성별.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번호. 그 다음에 운동선수 백넘버, 등번호,
운동선수 등번호도 각 팀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선호하는 색깔 이렇게 나오면 이 색깔이 중요한 단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목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정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위 척도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 아시죠? 소득 수준 이것도 순위가 되죠. 네, 서열화가 되고 소득 계층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소득 계층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학교, 그 다음에 학위, 그 다음에 학점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서열 척도가 됩니다. 서열 척도는 하나 더 제가 이것을 응용해 볼게요. 빨간색의 선호도 색깔을 지정했어요. 빨간색의 선호도 이 선호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네 서열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격이 동일한 것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온도거든요. 자, 온도고요. 그 다음에 지능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학년이라고 해요. 시험 점수, 그 다음에 학년까지 정리했는데, 자, 우리는 시험을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과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 0도씨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 0점이 아니죠. 0도는 온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0점이 될 수 없어요. 절대 0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네, 등간 척도라고 하고 시험 점수가 0점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0점이 나왔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거 아니죠.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0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등간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남았죠. 비율 남았는데요. 비율은 절대 0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연령 0세부터 시작하죠. 절대 0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 킬로그램, 0kg,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이 0cm, 길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수가 0명이다. 그러면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이 0원이다. 그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율 이렇게 끝나면 이것도 마찬가지 무엇이다? 비율 척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 노트를 하나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사례를 다 넣어드렸는데 사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 역할에 대한 리커트 척도 왼쪽에 보면 질문이 쫙 5개가 있고요. 매우 반대가 1점, 반대가 2점, 중간이 3점, 찬성이 4점, 매우 찬성이 5점이 되네요. 그래서 5점 리커트 척도가 됩니다. 또는 리커트식 5점 척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트만 척도를 봐주세요. 거트만 척도는 양로시설 설치와 관련된 거트만 척도인데요. 귀하는 양로시설 설치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질문에 응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양로시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밑줄. 그 다음에 2번 양로시설이 서울에 있는 것은 괜찮다. 서울의 밑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3번 양로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괜찮다. 우리 동네의 밑줄. 그 다음 네 번째 양로시설이 우리 옆집에 있는 것은 괜찮다. 옆집의 동그라미. 이렇듯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양로시설 설치에 대한 태도잖아요.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단일 차원적인 특성에 대해서 강도에 따라 질문을 서열화하는 것을 우리가 거트만 척도라고 말합니다. 보가더스입니다. 보가더스도 사회적 거리 척도와 동의어가 되는데 이것도 강도에 따라서 서열화를 하는데요. 여기는요. 거트만 척도와 다르게 인종 간의 거리를 봤어요. 인종 간의 사회적 거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중국인이 나오고 일본인이 나오죠. 자, 오른쪽에 일본인을 미국인으로 고쳐주세요. 미국인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거기 잘못 들어갔네요. 미국인이라고 고치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강도 생각해 보세요. 강도에 따라 서열하는 거. 1번 결혼하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가 있고요. 7번 우리나라에서 추방한다가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종 간의 사회적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척도가 보가더스 척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톤 척도가 있는데요. 서스톤 척도는 개인주의에 관한 서스톤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약에 이게 사례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척도치, 가중치란 단어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별표 치면 돼요. 이 척도치, 가중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명제, 즉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척도치, 가중치를 보니까 1.1에서 10.4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찬성이면은 11점에 가까운 거고요. 반대면 1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점 척도를 썼던 사람이 서스톤이고, 그 다음에 1.1, 2.8, 4.5, 6.1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서스톤 척도는 사전 문항 평가라는 걸 해요. 사전 문항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답한 각 명제, 각 문항에 대한 찬반 정도를 평균을 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는 1.1이 나온 거고, 제일 마지막에 지문에서는 10.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 문항 평가자들의 어떤 평균값, 그것을 우리가 척도치로 부여해서 번설문을 하게 되는 거죠. 번설문에서 이 사람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두 가지 이분 문항으로 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사전 문항 평가자 했던 분들과 번설문 문항 평가자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걸 보는 것이 바로 서스톤 척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등간 척도라고 나오죠. 유사 등간 척도에서 등간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등형 간격 기법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등간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 밑에 있는 요인 척도하고 여기 서스톤 척도가 되고, 우리가 앞에 했던 리커트 척도나 그 다음에 커트만 척도나 보가더스 척도는 서열 척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요인 척도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리커트 척도 들어갑니다. 어떤 변수, 독립 변수 혹은 종속 변수를 측정하고자 할 때 단 한 문항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적절하게 선택된 가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수의 문항들로 척도가 구성되고 있는 방법, 가로 닫고요. 자, 다수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밑에 보면 5문항이 있는데 원래는 한 20문항, 30문항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관성이 쫙 있죠. 우리가 이제 4점이면 4점, 5점이면 5점으로 쫙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단순하며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척도를 구성할 때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어요. 도표화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리커트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질문 문항들을 한데 묶어서 척도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커트만 척도 들어갑니다. 단일 차원이란 말 찾으셨죠? 그 자리에다가 다차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강도에 따라 서열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못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양로시설이 있잖아요. 양로시설과 그 다음에 요양실 넣어볼게요. 양로시설과 요양실 설치에 관한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건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로시설이 우리 옆집에 있는 건 괜찮지만 요양실은 우리 옆집에 있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답을 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차원적인 특성이나 태도, 현상 등을 측정하기 위해 끊어요. 강도에 따라라고 했어요. 강도 동그라미, 강도에 따라 서열화시키는 방법이다. 서열화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2번,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서열을 이루고 있고 끊어요. 단일 차원적이고 예측성이 있으며 경험적 측면을 기초로 척도가 구성됨으로써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강도에 따라 서열화를 할 때 경험에 의거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우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가더스 들어갑니다. 서열 척도의 일종으로 끊어요. 소수, 민족, 사회, 계급,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문항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 첫 번째 줄에 소수민족이란 말 있잖아요. 소수민족의 밑줄,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감이란 말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감에 밑줄 치면 돼요. 그래서 밑에 사례, 인종 간 거리 척도라고 나오죠. 인종 간 거리 척도 나오면 보가더스 척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서턴 척도를 볼게요. 자, 어떤 사실에 찬성 동그라미 부정에다가 반대라고 써볼래요. 찬성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즉 반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등간으로 구분한 후에 수치, 척도치라 하는데 가중치라고도 해요. 그것을 부여함으로써 척도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 나오면 척도치, 가중치만 찾으세요. 그러면 서턴 척도가 답이 됩니다. 유사 등간 척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해볼게요. 서열 척도가 있다. 서열 척도가 있는데 이 서열 척도에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죠. 리커트 척도가 있다. 리커트 척도는 그 문항을 답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일명 총합 평정 척도라고 해요. 총합 평정 척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가더스로 할게요. 자, 보가더스 척도가 있다. 보가더스 척도는 사회적 거리 척도라 한다.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트만 척도가 있다. 자, 거트만 척도는 우리가 이제 강도에 따라 서열화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는 아닙니다. 거트만 척도는 사회적 거리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 두 가지는 강도와 연관성이 있죠. 강도에 따라 서열화를 하는 겁니다. 강도에 따라 서열화를 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강도에 따라 서열화를 하지 않습니다. 강도에 따라 서열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1점, 2점, 3점, 4점, 5점 해갖고 리커트 척도가 나왔잖아요. 그 점수 간격이 1점, 1점, 1점으로 돼 있지만 그게 정확히 1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열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열 척도의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간 비율화 척도라고 하는데요. 등간 비율화 척도. 이 척도가 좀 수준이 더 높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뭐냐? 서스톤 척도가 있다. 자, 서스톤 척도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유사 등간 척도와 동의어가 된다. 유사 등간 척도와 동의어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척도치를 부여한다는 거. 척도치의 동의어는 가중치인데요. 자, 그것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인 척도화가 있습니다. 자, 요인 척도화가 있습니다. 요인 척도화 또는 요인 척도라고 하는데, 요인 척도는 우리가 요인 분석을 통해서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같은 요인끼리 묶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요인끼리 묶는 방법. 우리가 이제 그 표준화된 척도 보면은 어떤 변인에 어떤 문항들이 들어갑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시대가 달라지잖아요. 예전에 했던 것들이니까. 또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만든 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수정해서 이게 요인끼리 묶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문지를 받으면 같은 요인끼리 묶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요인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요인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인 척도를 좀 보겠습니다. 개념을 보시면요. 요인 분석은 어떤 요인들 간의 잠재 요인에 있어 개별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분석을 말하는 겁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끊어요. 서로 유사 변인들끼리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양가로 2번만 중요해요. 양가로 2번의 별표. 자,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요인 분석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별표 2개. 자, 요인 분석을 왜 하느냐? 첫 번째, 자료를 요약해 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여러 개의 변인들을 몇 개의 공통된 집단으로 묶음으로써 자료의 복잡성을 줄이고 정보를 요약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약한다. 요약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변인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변인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줌으로써 끊어요. 변인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발견해서 변인, 변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변인은 제거해야 되겠죠. 변인군으로 묶이지 않는 변인을 제거함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변인 선별이 가능합니다. 자, 잘 묶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타당성의 동그라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개념 타당도가 나오는데 개념 타당도에 요인 타당도가 있어요. 그것을 검증할 때 이 요인 분석을 쓰거든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 변인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 여부 확인함으로써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타당도가 요인 타당도가 됩니다. 각 문항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마다 수치가 틀리거든요. 요인 분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요인 분석에서 나온 수치가 크면 클수록 그 변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인 분석의 목적만 해보죠. 자, 요인 분석의 목적. 자, 요인 분석은 이거죠.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자료를 요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요약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인 구조. 변인은 변수와 동의어예요. 자, 그것에 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필요한 변인은 제거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변인이 있다면 불필요한 변인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각 변인마다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에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거기 4번 보시면 4번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라고 했어요.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 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타당도, 이 타당도가 바로 요인 타당도라 했습니다. 자, 요인 타당도.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다차원 여기 부분부터 말하면요. 이 거트만 척도는 다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차원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트만 척도에서 꼭 알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서열화 척도에 리커트가 있고 보가더스가 있고 거트만이 있었다. 그 다음에 등간비율화 척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서턴 척도와 요인 척도가 있는데 서턴 척도에는 동의어가 유사, 등간 척도, 등현 간격 기법이라고 돼요. 등현 간격 기법.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현 간격 기법이 또 서턴 척도와 연관성이 있고요. 척도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거는 이제 사전 문항 평가에서 평균치다라고 했습니다. 사전 문항 평가의 각 문항당 평균치, 그것을 우리가 척도치, 가중치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인 척도는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한다. 우리가 SPS 통계 프로그램 돌릴 때 요인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같은 요인끼리 묶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요인 분석의 목적이 뭐냐. 상당히 이제 시험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요약하기 위해서, 변인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변인은 제거하기 위해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의 타당도, 즉 요인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측정의 척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척도는 한 2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나는 여기 명목, 서열, 등간 비율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보가더스, 거트만, 그 다음에 서턴, 그 다음에 요인 척도와 여기에서 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 여기 척도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척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례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당도, 신뢰도 이런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